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내용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엔진오일 증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엔진오일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을 좀 해봤고요. 엔진오일 타는 거죠. 네, 같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엔진오일이 타서 엔진오일이 줄어든다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엔진 오일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자동차를 접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요번 현대자동차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5년 그 혼다 CR-V 1.5 터보 엔진에서도 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일단 밝혀졌습니다. 기사 내용도 일부 있고요. 혼다 하면은 아무래도 엔진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 심란할 것 같아요. 왜 소렌토 하이브리드 지금 아마 계약하면 한 1년 반 정도나 1년 정도 걸리는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이고,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사도 제가 접했던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접해보려고 테크니컬적인 내용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기사를 지금 좀 여러 가지 보고 있거든요. 블로우 바이 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블로우 바이 가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접하면서 블로우 바이 가스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내용, 깊은 내용까지도 들어가야지만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이런 엔진오일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난이도가 상 정도, 상중하로 나눈다 그러면 아마 상 쪽에 좀 접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가 여기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웃음이 나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와서 요거 이제 기사거리도 조금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제 기아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네, 저는 이제 구글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 원인이라는 그런 문구를 한번 쳐보시면 네, 한 2만 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아에서 밝힌 내용을 여러분들과 발췌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고 읽도록 할게요. 기아에서 밝힌 최근 동호회에서 통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이 네, 대해서 알려진 상태인데 기아 제조사 측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겨울철에 EV 모드 알죠? 일렉트릭 비클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 모드로만 구동할 수 있는 EV 모드와 엔진이 번갈아 작동하면서 네, 번갈아 작동하죠. 왜냐면 약간 악셀을 밟게 되면 엔진이 구동될 수도 있고 그 악셀량이 좀 적으면 그러니까 속도를 좀 높이는 행위가 좀 적게 되면 엔진이 바로 꺼질 수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 타보신 분들은 가까운 전시장에 가셔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는 토요타 렉서스 모델도 시승을 해보시면 EV 모드가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엔진이 구동됐다 꺼지는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EV 모드와 엔진이 번갈아 작동하면서 엔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엔진에 조금 어느 정도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엔진 작동의 그런 횟수가 너무 적거나 EV 모드가 많이 작동을 해서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린더 내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기화가 되지 못한 연료가 이게 블로우바이 가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화가 되지 못한 연료가 일부 유입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만 보고 다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일부 이제 네티즌 분들이나 아니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동호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기계적인 결함인데 이슈 업데이트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업데이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인 자체가 EV 모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EV 모드가 사용하거나 또는 엔진이 구동되긴 하는데 뭐 엔진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은 뭐 순수 PHEV는 아니지만 엔진이 이렇게 구동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게 두 가지 모드를 결합돼서 가는 건데 어쨌든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차는 항상 한 3분 정도 예열을 해서 냉각수가 올라가는 온도를 보고 아 이게 냉각수나 이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엔진이 좀 열이 받나 보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을 구동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한 대략 한 1분에서 3분 정도 내외를 예열을 조금 해요. 한 다음에 이제 구동을 하죠. 근데 하이브리드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엔진이 계속 냉간시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도요타나 렉서스 하이브리드, 저는 이제 렉서스 출신이기 때문에 렉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렉서스를 접하게 되면 뭐 ES300H라던가 또는 뭐 CT100H 제가 있을 때 판매했던 그런 모델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EV 모드가 되게 짧죠. 짧은 순간에 가긴 하고 아주 낮은 저속의 평지에서는 EV 모드로 구동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엔진 작동을 하게 되면 되게 둔탁한 소리가 나긴 합니다.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좀 시끄럽다. 왜냐면 냉간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가솔린 타시는 분들 아주 냉간 그냥 시작하자마자 엔진 D드라이브 놓고 출발해 보시면 오일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둔탁한 엔진이 열이 안 올라서 좀 둔탁해 기계마찰음 같은 게 좀 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빈번하게 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슈 업데이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요거 좀 뭐 반발이 좀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이슈 업데이트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냉간되는 거가 일부 엔진이 뭐 엔진 온도 체크를 하면 되잖아요. 엔진 온도 체크를 해서 이게 냉간되는 시점을 조금 올리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엔진이 네,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뭐 엔진을 조금 많이 구동하는 거죠. 많이 구동해서 일정량의 열을 항상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엔진 조금 뜨겁게 약간 뭐 온도를 좀 달군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이브리드가 뭐 엔진 온도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30도 언더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뭐 50도나 60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슈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네,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기 모드로 많이 가야지 많은 그런 그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연비라던가 이런 거에 이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요 이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엔진오일 증가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는 조금 사그러들 수는 있겠지만 초창기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 15.9 이상 안 나왔잖아요. 15.2 정도인가요? 네, 이거 한번 저 홈페이지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네, 기아 자동차 홈페이지 가니까 제가 이제 한 2년 돼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3 나왔죠. 예, 그래서 네, 연비가 이제 15.3km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요 이제 엔진 오일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 뭐 이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뭐 물리 법칙을 뭐 어긋나는 이런 뭐 또는 뭐 산유국이라느니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제 네티즌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좋게 설명하셔도 좋고요. 나쁘게 설명하셔도 좋은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연비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본인이 운전했던 스타일대로 하셔서 이슈 업데이트 이후에 아마 운전을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 그러면 예, 약간의 그런 연비 손실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사례가 뭐 기아 자동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BMW가 2005년도에 이제 320i 모델이 나왔을 때도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BMW 320i의 이슈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요거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는데 당시 BMW의 320i 같은 경우에 시동 꺼짐이 좀 있었어요. 운전 중에 시동 꺼짐이라던가 잦은 이제 시동 꺼짐이 있었거든요. 시동이 꺼지는 거에는 세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가 없으면 시동이 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시동이 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꽃이 잘 안 튀면 시동이 꺼질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가솔린에서는 요 세 가지 요인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BMW는 그 이제 분사 방식을 되게 아주 미세하게 쏘는 그런 분사 방식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바너스 기술이었던가 뭐 더블 바너스라던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거 미세하게 분산하는 거예요. 뭐 규정이 뭐 0.9ml라던가 뭐 이렇게 쏴야 되는 거면 0.7 정도만 쏘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좀 연료를 줄일 수 있고 막 같은 성능을 내면서 연료를 좀 덜 쏘면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 미세한 공정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기의 양도 뭐 13점 몇 g인가에 대한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 공기가 났을 때 압축이 되고 행정이 되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딱 터지면서 딱 이게 좋은 행정이 나는 건데 당시에 이게 좀 이제 잘 안 맞은 거죠. 매칭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센터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슈 업데이트 같은 거죠. 그런 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뭐 간단하게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도 분사량을 좀 조절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이슈 업데이트가 너 분사량 예를 들어서 뭐 0.7g 써야 되는 건데 0.9g이나 0.8g 쏴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니까 시동은 안 꺼져요. 네, 시동은 뭐 안 꺼집니다. 그 이후에 들어간 차 시동 꺼지는 차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단지 나빠진 건 연비가 좀 나빠졌다는 거, 예,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네,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이죠. 엔진오일 증가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내용이긴 한데 2000, 2000년도 초반인가요? 2011년도에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GDI 엔진, 세타2 엔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이 있었는데 뭐 보증 연장도 해주고 뭐 평생 보증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슈는 이제 엔진 오일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엔진 오일이 늘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차가 좀 다르죠. 저는 이제 그 패럴 방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직병렬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토요타라던가 이런 차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엔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그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렉서스나 토요타 하이브리드 보면서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출력이었어요. 출력이 되게 낮아요. 네, 보통 뭐 2000cc 엔진, 네, 이 정도 엔진이면 뭐 130마력 정도인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GDI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GDI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출력이 180마력이에요.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1.6 터보 엔진 치고는 상당히 출력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치고는 와 이렇게 높은 엔진이 있을까? 뭐 토크도 27 토크나 나오고 정말 뭐 토요타나 렉서스 이런 차에 있는 하이브리드 또는 이제 뭐 똑같죠. 토요타 하이브리드 쓰고 있는 뭐 포드나 링컨의 뭐 MKZ라든가 이런 차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한 50마력 정도 높아요. 토크는 뭐 말도 안 되게 높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차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일본에서 처음 이제 프리우스라는 차 만들었을 때 물론 일본 차는 항상 내구성을 좀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엔진의 맥스 출력의 한 60%에서 70%만 사용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토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 터보차를 얹은 차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마 더 복잡한 구조의 네, 그런 구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부사 방식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분사량하고는 저는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 미세하게 지금 직분사의 엔진에다 바로 노즐로 그 쏘고 있기 때문에 네, 시lin더 내부에다가 지금 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뭐 제 추측이고 정확한 이제 테크니컬 지식에 의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요인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토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 분사하고서 직분사 방식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사 방식이랑 직분사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네, 이런 방식의 D4S였던가요? 그 이제 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킨스 사이클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피스톤의 상사점, 상하점에 맞는 거는 뭐 동일하게 에킨스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터보 엔진에다가 네,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직병력, 패럴 방식의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 근데 MG1, MG2의 두 개 모터가 아닌 모터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요로 이제 패러럴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기계적인 부분, 제가 뭐 테크니컬적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추해 봤을 때 지금 먼저 만들었던 토요타나 렉서스의 그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는 아니지만 뭐 약간 네, 좀 더 앞서가고 싶은 후발 업체가 조금 더 전임 업체보다 더 좋은 거를 내뱉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온 네, 기계적인 결함이라 그럴까요?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기계적인 뭐 이런 좀 미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와서 네,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 기사 내용 재밌는 거 있으니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뭐 내용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는 게 더 뭐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 문제가 뭐가 있냐, 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챕터를 잘 구분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일 증가는 이 결함은 현재 신형 소렌토 1.0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투싼 스포티지 1.6에서 발견되고 있고요. 그 중에 소렌토 1.0 하이브리드가 가장 빈도가 높다고 얘기하네요. 그 뒤에는 투싼, 그 다음에 신형 스포티지 1.6 하이브리드 모델에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빈도가 많겠죠. 많이 판매가 됐으니까요. 근데 1.0 엔진이 가장 먼저 도입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한 5만 킬로, 6만 킬로를 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일반 가솔린을 타는 고객층보다 대략 한 30% 정도의 그 이동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료가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더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보통 가솔린 차가 2년에 4만 킬로 탄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은 한 6만 킬로 정도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값이 뭐 아무래도 한 30% 절감되니까 특히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도 하이브리드는 뭐 끄떡 없어요. 웬만큼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좀 뭐 제일 먼저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요. 결함 원인은 이게 뭐 요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디젤 엔진까지 내용이 나와가지고 뭐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읽어드리는 게 좋겠네요. 최신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정화 장치가 작동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현상이죠. 블로우바이 가스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디젤 엔진은 한 윤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디젤 엔진 배기가스에 유해물질 정화 장치가 모았다가 별도의 연료를 분사해서 태우는데 이때 별도 분사되는 연료 중에 일부가 실린더 벽을 타고 흘러 내려가는 내려 오일량이 증가되는 원인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린더가 있잖아요. 피스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이거 좀 표현이 좀 잘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피스톤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근데 벽이 이게 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옆에 본다 그러면 피스톤이 이거 좀 뭐 좀 19세 이상인가요? 어쨌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그 벽하고 벽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약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블로바이 가스 이제 불려소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건데 요거 이제 피스톤에다 링을 씌워놔요. 이렇게 네 고무링, 오일링 네 이렇게 링을 해갖고 최대한 좀 가스가 많이 못 가게 하긴 하는데 요게 이제 엔진 오일 자주 이제 교환 안 하시는 분들 엔진 오일을 이제 자주 교환 안 하시게 되면요 오일 점도라던가 이런 게 이제 유막이라 그래서 원래 엔진 오일이 이 틈 사이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 실린더 벽 사이에 이게 좀 막아줘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이제 주기적으로 잘 교체를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일 점도라던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막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유막이 좀 흘러내린다고 하죠. 벽 사이 좀 흘러내려가지고 그 틈 사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미도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는 그 틈 사이로 가스는 이제 기체니까 블록바이 가스가 이제 발생해서 이게 뭐 혼합되고 막 이러면서 엔진오일과 섞여가지고 기름이 섞여서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불연소 되니까 그러죠.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냉간시잖아요. 엔진이 이제 차가운 상태니까 네 이게 또 막 냉간돼 있는 상태니까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똑같이
그 하이브리드 엔진 토요타나 렉서스 네 엔진들은 이거 이런 게 이슈화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왔는데 현대자동차는 이게 계속 이슈화되고 기아 자동차가 이렇게 이슈화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은 저는 메인터너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중에 6개월마다 엔진을 교환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일단 6개월마다 또박또박 엔진을 교환한다. 그런 분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뭐 대부분일 것 같아요. 엔진을 교환하시는 거 거의 6개월에 하시는 분 그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1년 정도에 하시겠죠. 보통 BMW나 이런 차들 가솔린 엔진 같은 게 1.5년이죠. 1년 반 또는 2년의 엔진 오일 메인터넌스 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BSI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의 엔진 오일 그렇게 교환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출력이 토요타나 렉서스의 출력이 낮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엔진 배기량 대비 기대치보다 출력이 낮아요. 네. 거의 뭐 2.4 엔진이 200마력밖에 안 되는데 얘는 1.6 엔진이 터보 엔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거의 뭐 180마력이면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엔진인데 네, 출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토요타 차들이 이제 출력이 낮아요. 렉서스나 이런 차들이 낮기 때문에 많이 안 밟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길 가다가 렉서스 뒤에 따라가다 보면 아이 저놈의 차가 또 하이브리드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토요타나 렉서스의 메인터너스는 1년 또는 네,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 갈아요. 엔진 오일을 최소 1년이죠. 1년. 최소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거의 6개월에 한 번 교체하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아마 6개월에 한 번 교체했던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 교체 또는 네, 키로수가 10,000km였던 것 같아요. 10,000km에 한 번 교체하거나 6개월에 한 번 교체하거나 뭐 이렇게 메인터너스 기준이 잡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엄청 자주 교환해요. 네, 토요타 렉서스가 고장이 안 나는 이유는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합성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렉서스 매장 가셔서 엔진오일 가격표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가격대 있어요. 네, 그냥 뭐 3500cc 가솔린차 엔진오일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좀 올랐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옛날 차 같은 ES300 같은 경우에는 뭐 11만 원 또는 ES 뭐 350 같은 게 13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독일차 대비 뭐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의 엔진을 교환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싸냐면 이 차 광유 쓰기 때문에 그렇게 싼 거죠. 광유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자주 교환하잖아요. 오일이라는 게 이거 뭐 합성유 쓰나 광유 쓰나 제가 봤을 때는 뭐 교환 주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막이 깨지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돼갖고, 이제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증상이 발견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소음이 크게 나고요. 오르막에 차가 힘이 없고, 본넷 엔진 쪽에 강한 휘발유 냄새가 나는 현상이 있어서, 엔진오일 딥 게이지 있잖아요. 이거 딱 찔러가지고 하는 거. 요즘도 이 딥 게이지가 있나? 차들이? 딥 게이지를 F로 측정해보면 기하급수적인 엔진오일 증가와 강한 휘발유 냄새가 동반하는 결함이 난다고 합니다. 휘발유 냄새 뭐 그냥 맡아보시면 바로 냄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급발진이라는 게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뭐 우리가 정황적으로 약간 의심되는 부분,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문제를 위해서 급발진 또는 화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휘발유라는 게 휘발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위험하다.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운전자하고 동승자의 그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고, 기아의 대응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놨네요. 기아 자동차에서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엔진 냉각이 과다 연료 분사라는 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직분사 엔진인데 과다 분사를 하고 있다. 문제 제가 아까 해결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엔진 오일량을 줄이거나 엔진 온도를 높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이제 그 과다 분사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분사량을 잘못 줄이면요. 이게 공기량하고 잘 안 맞으면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슈 업데이트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아마 시동 꺼짐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슈 업데이트 이후에 연비와 세제 혜택으로 구입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하락이 되는 등의 아쉬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슈 업데이트는 5월 중에 한대요. 5월달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이제 취임도 하고 하니까 네, 5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 전에 오일량을 잘 체크하여 증가해서 많은 양은 제거하고 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엔진 오일을 자주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 EV 모드질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EV 모드질을 좀, 이거 EV 나 전기로 갈 수 있어. 해갖고, 야, 하이브리드질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해요. 근데 평균 속도 50km 도로에서 제발 한 30km로 좀 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면서 이 하이브리드지라고 일단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지를 뭐 되도록 좀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좀 엔진도 좀 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격한 레이싱의 DNA를 쫙 뽑아내셔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지금 하이브리드질 하면서 하이배 운전하시고 연비 운전하시고 나 이거 연비 잘 나와 이딴 짓 하면은 엔진오일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행동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카레이서야, 나는 지금 페라리를 타고 있다, 나 포르쉐 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후부터는 제 영상을 보시고 네 바로 그냥 풀악셀, 네 풀악셀 밟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악셀 있는 대로 내려 셌다 밟아주세요. 셌다 밟아주시면 엔진이 쫙쫙 돌아가면서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유가 좀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결 됐나요? 해결됐죠? 네, 일단 뭐 그렇게 해결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 뭐 내용이 있어요. 중간 엔진오일 뭐 빼라고 얘기하는데 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교환해도 엔진오일 증가를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고 난감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뭐 블로그에서 얘기하는 거죠. 엔진오일 증가 현상 지금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또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산타페 소렌토 소나타 모닝 등에서 엔진오일 증가 현상을 위해서 판매 제동이 걸린 적이 한번 있었다네요. 요거 이제 중앙일보 2016년 10월 5일 기사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다 엔진에 혼다 비행기까지 납품하는 엔진 납품하는 소형 비행기죠. 납품하는 혼다도 엔진오일 증가 현상이 이게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차는 좀 자주 있네요. 기아는요. 그래서 소비자 이제 불안이 가중되니까 9월 판매량에서 1등, 2등을 하던 산타페 소렌토가 10월 판매를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 증가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뭐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연비 손실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 현금 보상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슈 업데이트를 해서 만약 이게 그 국가기관에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 이슈 업데이트 이후에 연비는 재측정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 고객분들한테는 현금 보상에 뭐 일부 한 40만 원, 50만 원에도 현금 보상이 좀 있어야 기아 자동차가 우리는 좀 변하고 있는 회사구나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거 딱 입 딱 닦아버리면요. 예, 문제 이제 안 생기다 입 닦을게 그러고 간헐적으로 생기는 거 그냥 나 센터 오토큐에서 그냥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이 그냥 좀 그렇잖아요. 좀 우리도 소비자 입장 우리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거 징벌적인 거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걸로 뭐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대규모 리콜 상태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뭐 해외 사이트에 가보니까 요즘 요 내용이 조금씩 나와요. 네, 예전에는 이제 엔진 오일의 감소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엔진 오일 증가 때문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좀 이슈가 있거든요. 아마 미국 쪽에 지금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 월드 사이트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좀 이슈화 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 내용을 한국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ECU가 업데이트된 걸로 해서 연비를 조금 낮춰서 아마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조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해결 방법을 일단 뭐 이렇게 이슈 업데이트 나오기 전에 먼저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를 되도록 덜 사용하게, 네, 엔진을 조금 더 과도하게 좀 밟아주시고 엔진 개입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오른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 오일의 그 증가되는 거를 조금 더 막아주시고, 기아용차가 그 엔진 오일을 합성유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 생각에는 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광유 사용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제가 기아용차 지금 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차 같은 게 한 5,000km였던 것 같은데요. 5,000km에 한번 교체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이 그 있는 그 기아차에서 권장하는 주기보다 조금 더 한 20% 정도 짧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차가 엔진 오일이 2만 킬로마다 무선 교환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1만 킬로마다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이제 3번까지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3번 하면 이제 엔진 오일 하는 게 딱 끝나요. 끝나면 저는 한 7천에서 8,000km 정도의 엔진 오일 한번 교환할까 생각을 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거의 한 3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 한 3개월에 30만 원 들어갈 수도 있는 비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서 엔진을 조금 더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동차 소네트 하이브리드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이라 비용이 좀 비싼 차량인데, 요 것도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아껴주는 마음으로, 네, 자동차 내 소나타 하이브리드 아침에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아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좀, 네, 뭐 제조사에서 해주면 좋은데 좀 아쉽잖아요. 제조사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